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에게의 푸른 바다가 보이고 제 옆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도자기 찻잔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제 손가락에는 도자기로 만든 특별한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 항공사의 국제선 승무원이었거든요. 12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노선은 단 한 번도 배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두바이. 세계 곳곳의 화려한 도시들을 누볐지만 정작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한국만은 늘 저와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마리아는 한국 노선과 상극이야 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명처럼 제 이름 옆에 서울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정말로? 스케줄표를 다시 한 번,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마리아 파파도풀로스, 서울행 OA 203편. 꿈에 그리던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K-팝 마니아 마리아라고 부를 정도였죠. 방에는 소녀시대와 빅뱅 포스터가 가득했고 한국 드라마 DVD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또 한국 드라마 봐?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가족들은 저의 한국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스크린 속에서, 음악 속에서만 만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게 드디어 진짜 한국을 볼 기회가 온 거예요. 비행 스케줄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 하루 반 정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정확히는 36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보고 가보고 싶은 곳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경복궁, 명동, 강남, 홍대, 인사동.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6시간으로는 서울의 일부분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졌어요. 여행 블로그도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수십 개를 봤습니다.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하루 반으로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말이에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계획에 얽매이지 말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세세한 계획은 모두 지우고 무계획으로 가자고.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서울을 느껴보자고 말이에요. 친구 엘레니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정신 나간 거야? 첫 한국 여행인데 계획 없이 어떻게 다녀와? 그게 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관광 코스만 따라가면 진짜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잖아. 엘레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계획된 여행보다는 즉흥적인 모험이 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제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정해진 관광지만 돌아다녔다면 아마 지금의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관광 가이드북에 나온 유명한 장소들만 구경하고 인증샷만 찍고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여전히 그리스의 평범한 승무원으로 살고 있었을 테고 한국은 여전히 스크린 속의 나라로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무계획 여행이 저에게 어떤 기적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길을 잃는다는 것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길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 그 운명적인 하루 반의 여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에 와 있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의 한글 간판들, 한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인들의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12회 동안 수십 개국을 다녔지만 이렇게 설레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 몸을 맡기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푹 빠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아파트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까지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습니다.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서울의 중심부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호텔에 맡긴 후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섰어요. 계획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서울역 주변의 복잡함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큰 소리로 대화하는 학생들, 관광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명동이었어요. K-팝 굿즈를 파는 상점들이 가득하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물론 영어 표기가 있긴 했지만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는 외국인인 저에게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켜봤지만 지하에서는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지하철을 타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고 말았거든요. 당황한 저의 모습을 본 한 중년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색한 발음이지만 분명한 영어였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명동에 가고 싶어요. 아, 명동. 여기서 멀어요. 같이 가요. 그분은 자신도 바쁘실 텐데 저를 직접 데리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명동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길을 걸으면서 간단한 영어로 대화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고마워요. 한국 음식도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그분의 따뜻한 친절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말이에요. 명동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고 싶은 상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한 대학생이 다가와 도와줬어요. 그는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해서 저와 소통했습니다. K-팝 상품 찾으세요? 네, BTS 굿즈를 사고 싶어요. 저기 가세요. 좋은 가게 있어요. 그는 직접 그 상점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점 직원에게 제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원하던 굿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대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적어도 대여섯 명의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도를 그려주셨고 어떤 분은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손짓 발짓으로 번역 앱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혼자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본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도움을 주셨어요. 뭐 드실래요? 사장님은 한국어로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직접 몸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불고기를 설명할 때는 고기 굽는 신호를 하시고 김치찌개를 설명할 때는 매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부채질하셨죠. 물론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분의 친절한 마음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 추천으로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걸 보시고 포크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외국 손님이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장님이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여기 서비스예요. 작은 한국 전통 과자를 포장해서 주시는 거였어요. 호텔에서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주로 K-팝이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화려하고 세련되고 빠른 템포의 도시 생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따뜻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낯선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도 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순수한 친절, 진심 어린 도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완전히 새롭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K-팝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여행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저녁에 출발할 예정이었고 오전 중에 한 곳 더 가볼 수 있었어요. 명동에서 산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니 여러 곳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모두 매력적인 곳들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프런트에서 추천해준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마을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전통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실 수 있어요.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서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전날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처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지만요.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서울에서 이천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호텔에서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서울도 제대로 못 돌아다녔는데 시골까지 혼자 간다는 게 조금 무모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불안감을 이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버스에 오르자 승객들 대부분이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외로운 기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여정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녹색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골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구불구불한 산길, 논밭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개울, 그리고 전통 기와지붕의 한옥들이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았습니다. 그리스의 지중해성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그리스가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의 대비가 아름답다면 한국은 초록 산과 기와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천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쯤이었어요. 날씨는 화창했고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터미널 자체도 서울의 그것과는 달리 작고 한적했어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조용한 시골 분위기였습니다. 빠르게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믹 창 작촌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색한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한눈에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네,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도자기 체험하러 오죠. 기사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자기 공방들과 작은 상점들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한국 여행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요. 여기는 서울보다 더 조용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약 15분 정도 달린 후 택시는 도자기 마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도자기 마을이에요.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3시간 정도요. 5시에 다시 터미널로 가야 해요. 기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혼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길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서울의 복잡함과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도자기 공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공방마다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천천히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도공들이 직접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흙덩어리가 도공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한 공방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도공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몸짓으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시간쯤 메인 거리를 구경하고 나서 저는 좀 더 깊숙한 곳을 탐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현지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메인 거리를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골목길 안쪽에는 더 작고 전통적인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지만 마당에 놓인 도자기 작품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여기서 만든 도자기들은 관광지에서 파는 화려한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소박하고 실용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전통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한옥들 사이에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동네에 도착해 있었어요. 여기는 관광지라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역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까지 생활의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이 걸어다녀 보니 어느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지나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도자기 공방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일반 주택들만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GPS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그런지 신호가 약했어요. 이상하네. 지도 앱을 여러 번 켜봤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어요. 갑자기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2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5시 버스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비행기로 그리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되돌아가려고 해도 비슷비슷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길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 깊은 미로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당황이 시작됐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의 시골 마을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지나가면 안 될까? 하지만 이 동네는 정말 한적했어요. 가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더 헤맸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 버스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비행기는 어떻게 타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 그리스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기 시작했고 목도 말랐어요. 그런데 가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거기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편안한 옷차림의 남자였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저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저는 이민수라고 해요. 여기서 도자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에는 진정한 친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스에서 오셨군요. 정말 먼 길 오셨네요. 제가 승무원이라고 말하자 그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겠어요? 네, 하지만 한국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골까지 오시게 됐어요? 관광객들은 보통 서울 시내만 구경하시던데요. 저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국 방문이고 하루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길을 잃어서 정말 당황했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길이 복잡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자주 길을 잃으시거든요. 특히 메인 거리를 벗어나면 미로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길을 잃은 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혹시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시 버스를 타야 해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제안했어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제 체험장에 잠깐 들르시겠어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쉬셨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도움을 주었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전혀요. 오히려 반가워요. 외국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는 제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5분 정도면 돼요. 그의 체험장은 메인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마당에는 여러 가지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작업실과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정성이 느껴지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 모든 걸 혼자 하세요? 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3년 전에 이곳으로 왔어요. 어릴 때부터 도자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담긴 의미와 제작 과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이건 전통 백자 방식으로 만든 거고요. 이건 현대적인 감각을 넣어서 디자인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여기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온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승무원이에요. 12년째 하고 있어서 이제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승무원도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로의 일, 취미,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직접 만들어 보시겠어요? 민수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도자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만들어 봐요. 처음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서 진흙을 만지는 순간 저는 정말 신기한 기분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흙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손의 위치, 힘을 조절하는 방법, 모양을 잡는 기술까지 정말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잘하시는데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하고 어설픈 작품이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도자기였어요. 이건 구워서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럼 완성된 걸 못 보겠네요. 아쉬워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리스까지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배송비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한국 여행의 기념품으로 생각하세요. 그의 배려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시간은 벌써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약속한 대로 저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꿈과 목표, 제가 다녔던 여러 나라의 이야기, 그리스와 한국의 문화 차이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어요. 그리스에 가보고 싶어요. 특히 산토리니.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석양이 특히 유명해요. 기회가 되면 꼭 와보세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도자기 작품에 영감을 주는 풍경일 것 같아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다니 말이에요. 버스에 오르기 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을 주고받아도 될까요? SNS나 이메일로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주저없이 물론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교환했어요. 안전하게 그리스까지 가세요. 연락드릴게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민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뒤에 두고 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스로 돌아가면서도 저는 계속 그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도움,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어요. 그리스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한국 여행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몇 시간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스는 어때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도자기는 며칠 후에 완성돼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민수가 약속한 대로 제가 만든 도자기를 그리스까지 보내주었어요. 정말 예쁘게 완성되어서 도착했는데 포장도 세심하게 되어 있었고 함께 온 편지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의 첫 한국 도자기 작품입니다. 한국을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민수.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일주일 넘게 걸려서 구워주고 예쁜 박스에 포장해서 국제 배송까지 해준 그의 정성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저는 도자기를 받은 인증사진과 함께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 방에 소중히 두겠어요.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매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수는 체험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비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인 가족이 와서 도자기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이가 만든 게 제 작품보다 더 예쁘더라니까요. 저는 오늘 파리 노선이었는데 승객 중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허니문 여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고 자신의 일에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가 있고 제가 잠들기 전에 답장을 보내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는 한국보다 6시간 늦었거든요. 민수가 저녁에 보내는 메시지를 저는 오후에 받았고 제가 밤에 보내는 답장을 민수는 다음날 아침에 봤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첫 영상통화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메시지로만 대화하다가 실제 얼굴을 보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요. 민수의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기도 했고 왠지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도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니까 더 좋네요.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목소리 톤, 표정, 몸짓까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생생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영상통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 시간 저녁 9시, 민수는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만나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체험장 준비하려면 6시에는 나가야 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새벽에 일어나서 저와 대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민수의 일상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작업실 모습, 새로 만든 작품들, 체험장 주변의 계절 변화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단풍이 정말 예뻐요. 마리아 씨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가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물든 산들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정말로 한국의 가을을 보고 싶어졌어요. 화면을 통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웠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는 지금 어때요? 여기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어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겨울에 바다 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겨울 바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파도 소리가 더 웅장하거든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리아 씨, 혹시 그리스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한국어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어를, 제가 그리스어를 알려주었어요. 물론 주 언어는 영어였지만 간단한 표현들을 서로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그리스어로 어떻게 말해요? 야수라고 해요. 야수. 야수. 맞나요? 조금 더 부드럽게 야수 이렇게요. 야수. 민수가 그리스어를 발음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어떻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완벽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민수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비행 일정이 끝나고 호텔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민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몸살로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 뉴스까지 찾아봤을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민수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4달째쯤 되었을 때 저는 친구 엘레니에게 민수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한국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 남자친구야?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 하지만 엘레니는 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나 봐요. 마리아,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뻔히 보여.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메시지 올 때마다 웃고. 엘레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민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달째 되던 어느 날 민수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민수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마리아 씨와 이야기할 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제가 그리스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정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민수가 그리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진짜 와요? 네, 진짜예요. 다음 달 중순쯤 그리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대화하던 사람이 실제로 제가 사는 나라에 온다니 마치 꿈 같았습니다. 6달 동안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했지만
실제로 만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언제요? 며칠 정도 계실 거예요? 2월 15일부터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나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저는 즉시 그때 제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 주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개 짧은 유럽 노선만 있었고 나머지는 오프였어요. 필요하면 다른 동료와 스케줄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호텔은 예약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저는 아테네 중심가의 좋은 호텔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곳, 플라카 지구 근처의 부티크 호텔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들까지 여러 옵션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6달 동안 영상통화로 대화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혹시 제가 기대와 다르면 어떻게 하지?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민수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마리아, 요즘 너무 밝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남자 생겼지? 동료 승무원 엘레니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친구가 와요. 아주 특별한 친구. 남자친구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겠네. 어디 갈 건데? 아테네 시내도 보여주고 가능하면 산토리니도 같이 가려고 해. 와, 산토리니? 그럼 진짜 로맨틱하겠다. 엘레니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저는 민수와의 여행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여행 코스도 세심하게 계획했어요. 아테네의 주요 관광지들, 맛있는 그리스 음식점들, 그리고 아름다운 뷰 포인트들까지 모든 걸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아테네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기대감,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과연 화면에서 봤던 그대로일까? 실제로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타났어요. 출입문에서 민수가 나오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화면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 민수 씨.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가서 포옹했어요. 6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말 왔구나. 믿기지 않아요. 저도 정말 설레었어요. 드디어 마리아 씨 나라에 왔네요. 정말 고마워요. 마중까지 나와주시고. 당연하죠. 그리스에 온 걸 환영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비행은 어땠는지, 그리스 첫인상은 어떤지, 앞으로 일주일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에게해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파랗고 깨끗해요. 기다려봐요. 더 아름다운 게 많이 있어요. 민수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왔더라고요.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왔고 가보고 싶은 곳들도 미리 조사해왔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꼭 보고 싶었어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산토리니도 가보고 싶으시다고 했죠? 네, 하지만 너무 멀지 않나요?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한다고 들었는데. 배로 몇 시간 걸려요. 하지만 정말 가볼 만해요. 제가 함께 가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제안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미 그 주 스케줄은 민수 위주로 조정해둔 상태였거든요. 첫째 날, 저는 민수를 아테네 시내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부터 시작해서 고대 아고라, 플라카 지구의 좁은 골목길들, 그리고 모나스티라키 벼룩시장까지 아테네의 주요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았어요. 민수는 정말 좋은 여행 파트너였어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제 설명을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깊었어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워요. 정말이었어요. 민수와 함께 그리스를 여행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풍경들이 민수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보였어요. 마리아 씨가 설명해 주니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한국 문화를 알려주신 것처럼 저도 그리스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둘째 날에는 산토리니로 갔어요. 새벽 일찍 피레우스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산토리니구나. 배에서 내린 민수는 산토리니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얀 집들과 파란 지붕, 그리고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마을들이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정말 그림 같아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이런 곳에서 살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아 마을을 구경하고 피라 마을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 중 하나라고 불리는 산토리니 석양을 보기로 했습니다. 절벽 위 카페에 앉아서 석양을 기다리는 동안 분위기가 정말 로맨틱했어요. 주변에는 연인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았고 모두들 석양을 기다리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 지난 6달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민수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실은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행 핑계로 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정말 보고 싶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리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석양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에게의 위로 천천히 지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마리아 씨를 사랑해요. 그의 고백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지난 6달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우리는 산토리니 석양 앞에서 처음으로 키스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민수와 함께 보낸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곳곳을 함께 여행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델파이 유적지도 가봤고 미코노스 섬도 다녀왔습니다. 그리스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무사카와 수블라키. 한국 음식도 그리스에 오면 드셔보세요. 아테네에 한국 식당이 몇 개 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서로의 세계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갈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민수와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단순한 메시지 교환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긴 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꿈과 목표,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언젠가는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민수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로 올래요?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갈까요?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민수가 그리스에 와서 사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의 도자기 사업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천이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한국의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리스에 오면 도자기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재료도 구하기 어렵고 전통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으니까요. 반면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어느 나라에서든 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언어와 자격 문제가 있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승무원은 어느 나라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의 항공사에 취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해서 기초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바로 한국어 수업에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인사말과 숫자, 그리고 일상 표현들을 배웠어요. 한국어는 그리스어나 영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라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복잡한 문법 구조가 가장 힘들었어요. 선생님, 왜 안녕하세요와 안녕이 다른 거예요?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표현을 써야 해요.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한국어의 복잡함에 머리가 아팠어요. 민수도 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할 때마다 새로 배운 한국어 표현을 연습해보고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와, 발음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의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민수의 응원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한국의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항공사들이 있는지, 외국인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항공사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봤을 때 다행히 몇몇 대형 항공사에서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 노선에서는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승무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항상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언어를 잘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어갔어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가 그리스에 2번째로 왔어요. 이번에는 2주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보다 훨씬 여유롭게 그리스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크레타 섬, 로도스 섬까지 가봤고 아테네 근교의 여러 유적지들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정말 한국에 올 거예요? 네, 결심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2번째 제외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6개월 더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사에 지원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 정신 차려.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를 위해서 그리스를 떠난다고? 아버지 코스타스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전통적인 그리스 남자인 아버지에게는 딸이 낯선 아시아 나라로 시집가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빠,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먼 나라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잖아.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이 혼자서 아시아 끝까지 가서 사는 것이 불안하셨던 거죠. 마리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레니를 비롯한 동료들은 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2년 사귄 거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여기서 좋은 남자 많잖아. 왜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해?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살기가 쉬울 것 같아?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른데.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반대가 계속되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수와의 사랑은 진짜였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어 공부는 계속했어요. 한국문화원의 중급 과정까지 수료했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1년 반째 되던 해 드디어 한국의 대형 항공사에서 국제선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유럽 노선 경험자를 우대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즉시 지원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각종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12년간의 승무원 경험과 그리스어,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항공업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문법도 맞춰야 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도 써야 했거든요. 민수가 한국어 문법과 표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었어요. 완벽해요. 한국 사람이 써도 이 정도로 잘 쓰기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에는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상 면접과 현장 면접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현장 면접을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했어요. 면접 일정에 맞춰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긴장되죠? 괜찮아요. 마리아 씨의 경험과 능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민수가 면접 전날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스에서 온 마리아 파파도플로스입니다. 12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1년 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승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그리스어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후련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한국항공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반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도 저만큼이나 기뻐했어요. 마리아,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함께 살 수 있게 됐네요. 그렇게 저는 그리스를 떠나 한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착을 위해 온 거였습니다. 짐도 관광용 캐리어 하나가 아니라 생활용품을 담은 여러 개의 박스들이었어요. 그리스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온 거였죠. 민수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마리아, 정말 왔구나. 꿈만 같아.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드디어 진짜로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더 이상 작별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곳에 온 거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드디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게 됐네요. 첫 몇 주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항공사 입사 교육도 받아야 했고 인천의 아파트도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들도 처리해야 했어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서류에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도 찍어야 해요.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리스에서는 사인만 하는데 한국은 도장 문화예요. 중요한 서류에는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런 작은 문화 차이들도 하나하나 배워가야 했습니다. 항공사 교육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 매뉴얼, 안전 규정,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절차까지 모든 걸 한국어로 배워야 했거든요. 한국 승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의를 중시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기대하시거든요. 교육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어때요? 항공사 동료들이 자주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마리아 씨는 정말 빨리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승무원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김 선배님의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고객들 특유의 뉘앙스나 간접적인 표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승무원님, 물 좀. 하고 말을 흐리시는 승객이 계시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럴 때는 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2년 반 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마치 꿈 같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퇴근 후 만나는 민수의 따뜻한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이천에 가서 도자기 체험장을 도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제가 통역을 해주고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그리스에서 오셨어요? 신화의 나라네요. 일본인 관광객이 신기해하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씨가 만든 불고기가 저보다 맛있어요. 민수가 웃으면서 말할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무렵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리아, 우리 결혼해요. 이천의 도자기 마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민수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도자기 반지로 청혼했어요. 이 반지도 직접 만드셨어요? 네,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마리아 씨만을 위한 유일한 반지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 이곳에서 길을 잃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민수가 저를 도와준 순간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민수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스에서 가족들이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버지도 민수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남자구나. 딸을 잘 부탁한다. 아버지가 어색한 영어로 민수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가족들이 민수를 받아들여주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 사위를 두게 될 줄 몰랐네. 하지만 마리아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야. 어머니도 민수를 보고 안심하셨어요. 결혼식은 한국과 그리스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담아서 진행했습니다. 한복과 그리스 전통 의상을 모두 입었고 두 나라 음식도 함께 준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두 문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다니. 하객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 두 나라, 두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였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제주도를 민수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리아 씨 덕분에 저도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은 한국인들이 보는 것과 달랐거든요.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점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고, 민수도 제 눈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완벽해졌고 한국 음식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도 직접 담그고 불고기도 민수보다 더 맛있게 만든답니다. 항공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유럽 노선 전담 승무원이 되었고 후배 외국인 승무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선배 덕분에 한국 생활이 수월해졌어요. 독일에서 온 후배 승무원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겪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도자기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저도 가끔 체험장을 도와주는데 외국인 관광객들과 소통할 때 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 덕분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예약이 밀릴 정도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 되었어요. 가끔 그리스가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리스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구나. 엄마가 작년에 한국에 놀러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 승무원이었어요. 한국은 K-팝과 드라마로만 아는 먼 나라였죠.
그런데 단 하루의 여행, 그것도 길을 잃은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계획적으로 여행했다면, 길을 잃지 않았다면 민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길을 잃는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더 아름다운 길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 방에는 여전히 그때 만들었던 첫 번째 도자기가 있어요. 삐뚤빼뚤하고 어설프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작은 도자기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 민수와의 사랑, 그리고 두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조화. 모든 것이 그 하루,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민수와 함께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추억들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이천의 도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면 그 순간을 떠올려요. 길을 잃고 불안해하던 그때의 저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민수를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어도, 거리도, 문화도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때로는 길을 잃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